자, 1부에서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리스크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또 그거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면서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선생님. 그게 나는 8월 15일이야. 8월 15일 광복절? 우리 광복절이지만 미중 간의 고익 회담이 그때 있어. 원래 8월 7일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그 관세 면제 그 시간 만기일이야. 선생님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8월 7일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안 하는 게 15일 날 이제 그 실무진들이 이제 만나요? 거기 만나. 그래서 중국은 잘 풀리기를 원할 거야.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눈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 과한 거는 요구하지 않겠지. 그렇겠지. 근데 지금 나는 그 보병이 바이든 같아. 존 바이든 대통령. 아니, 지금 현재 그 대선 경쟁자. 네네. 근데 8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민주당,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돼. 이제부터. 이제 대선 시즌이네요. 시즌이지. 그러면 나는 존 바이든 그 후보가 부통령을 누구 선택하나. 지금 흑인 여성 선택한다는 얘기가 있거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에너지가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트럼프 대통령 백인우월주의, 자국이익주의 이런데 그치. 흑인 여성을 한다는 건 반대의 그치.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한계를 느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잘 풀어나가서 뭔가 하려고 그러다가 약간 극단적인 전략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되면 이게 이제 나는 중동이나 동남아 쪽이나 우리 대만과 홍콩과 우리나라 연결되는 이 세 가지 축 중에 어느 한쪽이 변동성이 나왔어. 그래서 요새 가만 보면 이란 쪽하고 인도, 파키스탄 쪽하고 그 다음에 나는 베트남하고 필리핀 쪽하고 이런 걸 계속 그쪽 해외 뉴스도 추적을 하거든. 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상 징후가 계속 포착되나 빅데이터가 그걸 미리 파악하려고 그러고. 근데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또 유가가 올라가는 게 유가는 원체 마이너스 갔다가 지금 40불에서 이게 지금 옆으로 기고 있지. 근데 옛날에 100불 갔던 게 이제 마이너스 유가도 봤다 이렇게 가는데 나는 유가 이 부분이 뭐 성장률로 해서 수요가 증가해서 올라가면 괜찮은데 중동의 돌발적인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가가 올라가면 뭐 어디가 봉쇄되거나 어디가 뭐 수급 관계 뭐가 되거나 이러면 또 최근에는 어떤 뉴스도 봤냐면 중국이 사우디를 꼬신 것 같아. 갖다 얘기해서 이번에 성공했잖아. 일부 영국 기업한테 유가 위안화 결제 이거 성공했거든. 네. 근데 사우디한테 핵 개발 같은 거를 만약에 떡을 주고 거기에서 약간 그 달러 패권의 그 유가 시스템에 뭔가 시스템을 구조화시킬 살짝만 변하려고 또 미국은 민감하게 반응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 이게 경제 성장에 의한 수요에 의한 자연스러운 유가 상승이면 시장은 이제는 경기 민감 주도가고 막 레츠고인데 지정학적 리스크나 수급의 변화나 이런 군사적인 갈등이나 이런 걸로 유가가 올라가면 이거는 다른 세상이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적해야 될 것 같고. 네, 선생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거시적인 상황으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포커스를 하반기까지로 딱 올해로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 좀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말하는 게 8월 15일에서 9월 15일 사이에 이런 글로벌 변수의 변화를 체크해 보자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중국에서는 사실 중국에서도 증시가 지금 유동성으로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잘 마무리돼가지고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걸 위해서 노력을 좀 할 텐데 그럼 최대한 뭐
그런 위안화로 뭐 그걸 유가를 결제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움직임들을 최소화하지 않을까요?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런 거는 장기 전략이니까 그런 좀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 그거는 전체적인 움직임 위안화를 약간 그렇게 국제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시적인 흐름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달러 패커는 이건 50년 전쟁이니까 지금 그 전략은 쓸 수 있는데 내가 또 중국을 볼 때는 이 홍콩 시장이 이제 뭐 지금 뭐 여러 홍콩 보안법 그리고 홍콩 뭐 특수집 뭐 폐기 뭐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올 때 이게 이제 한 언론에서는 이제 홍콩 폐기제 철폐 뭐 여러 가지 또 뭐 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근데 그 공격이 느슨해지고 안 하잖아. 그리고 지금 홍콩 증시도 엄청 올랐어요. 급락했다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요새 홍콩 그 중국 기업이 홍콩에 뉴욕에 있던 걸 이렇게 해서 막 상장을 막 시켜. 원래 중국 기업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해지를 하니까 미국을 떠나서 홍콩에다 상장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홍콩에 우리는 저렇게 되면 이제 특수되면 홍콩 시장이나 홍콩의 주의나 이런 것들이 망가져서 또 이민 가고 난리치겠다. 그래서 홍콩의 사이즈는 해서 뭔가 축소되겠다 하는데 오히려 금융시장 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어요. 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국 관련해서 다뤘을 때만 해도 저도 그 부분을 염려해서 선생님께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금융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놀라운 것 같네요. 그리고 금융 사이즈를 키우려고 그래 자꾸. 중국에서? 중국 그러니까 그 시진핑 정부가 금융을 먼저 키워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군사적일 때는 항공모함 사이즈에 키워갖고 이제 그 미국이 항공모함 몇 개 있는데 우리는 몇 개 어떤 그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듯이 네. 미국 금융 사이즈만한 것들 그러니까 JP 모간 스탠리 이런 사이즈만큼 중국 금융 시스템의 대형화를 자꾸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은행들은 사이즈가 커. 그래서 이제는 그 외의 금융기관, 뭐 증권사라든지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형화를 자꾸 시키는 것 같아. 그 거점에 상해부터 하기에는 순차가 걸리니까 또 아직은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외국 자본이 중국 본토로 들어오는 데는 조금 아직까지 어려운 여러 부분이 가지 있으니까. 그러면 홍콩과 심천 쪽을 먼저 키워서 자연스럽게 합병되게.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게 우리나라도 85년도에서 90년 사이에 이런 게 있었어. 우리나라 재무부가 자본금이 300억, 500억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증권사를 무조건 3,000억 이상 만드는 증권사 대형화 전략이 명령같이 내려왔어. 네, 그 부분은 우리 지난번에 중국 이야기할 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 참고를 하시면서 영상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중국 증시 상해 종합지수가 6월에 2,800단이었는데 7월에 3,447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상해 종합지수 그리고 선전 증시도 부양을 계속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미국 증시를 떠나서 중국 증시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3월하고 4월에 투자를 했던 것보다 7월에 투자한 금액이 훨씬 더 많아졌다. 2배 이상 많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중국 증시로 몰려가는 만큼 3분기에까지는 중국 증시가 더 상승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난 많이 갈 것 같아. 그러면 그 중에서 유망하게 좀 보시는 업종은 말씀하셨듯이 은행 증권인 건가요? 근데 은행주는 그 3월달 저점에서 급등했다 그 수준까지 그대로 떨어졌어. 은행주가요? 근데 증권주는 올라간 거에 반해서 버텨. 그래서 나는 증권주, 화태증권이라든지 그 중국 증권사를 추천하셔? 기본 포토를 한 30%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서부 대개발. 그게 뭐예요? 거기다 SOC야. 근데 선생님 제가 찾아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탑5에 1위가 황서제약, 2위가 강봉 리튬, 2차전지 관련된 거, 그다음에 3위가 선난 서키트, 인쇄회로기판, 웨이얼 반도체, 반도체 디자인, 남조정보, 서버 제조업체 이랬거든요. 다 바이오나 5G, 그러니까 IT인데
나는 이제 이게 바뀐다는 얘기지. 우리나라. 이게 요렇게 바뀐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화두가 내가 2019년도 12월 달에 시장에서 소부장 얘기만 했어. 소재 부품. 그럴 때 나는 오히려 전기차, 2차 전지, 우선주나 이런 것들을 다른 세상으로 갈 것 같다. 소부장은 이미 급등해 갖고 오히려 차익거래나 뭔가 대상이 되니까 오히려 중심을 이동해 봐라 하듯이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 뭐가요? 바이오, 2차 전지. 이제 이게 나는 내년에는 아니라고 봐. 지금 너무 많이 상승했어요. 많이 상승했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은 에너지로 갔단 말이야. 근데 황이 이제 탄력성이 둥화되거나 네. 무너지거나 달러 약세에서 강세로 터닝하거나 할 때는 그동안 급등했던 게 조정하면서 주도주의 재편 현상이 나올 것 같아. 그럴 때 중국은 나는 증권주하고 오히려 중국에서는 일단 철도, SOC. 근데 중국도 우리나라만큼 뭐 SOC가 더 갈 게 있나요? 이미 충분히 많이 지었는데. 근데 이제는 어디를 뚫으려고 하냐면 유라시아 철도? 그걸 똑같은 거야. 정말. 그러니까 실크로드. 실크로드. 실크로드 같이 그게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유럽하고 연결되는 구조를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중국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중국의 싱크탱크라 생각해봐. 그러면 대륙의 시대를 만들 것 같아. 그동안 해양의 시대거든. 영국, 미국 이게 다 해양의 시대야. 그래서 약소국 들어가 다 약탈 경제 해갖고 대항해 시대. 그런데 앞으로 100년은 나는 대륙의 연결 시대. 그리고 이 연결에는 5G 스마트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그러다 보면 스마트 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보안 뭐 이런 것도 비대면 중국만큼 벌써 그런 그리고 이게 도시화를 만들어. 대형 도시화. 그 미래 영화 이렇게 쭉 보면 나라가 없고 도시들 중심으로 나오는 영화들을 많이 볼 거야. 이게 하나의 어떤 직관일 수도 있지만 이 도시화로 해야 통제가 돼. 그러면 요번에 우한을 중국이 뭐 통계를 믿지 않는 분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500만이 빠져나왔다는데 이게 다 추적돼서 잡아갖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보안이나 갖다 해서 딱 뜨면 여기 통제 같은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야. 중국은 제가 들을 때 신호등 멀리서 이렇게 지나가도 그 사람 얼굴에 신원 그게 다 뜬대요. 우리나라도 이 스마트폰을 한번 우리가 이제 찡 누르면 그 사람 추적기 카드하고 이 스마트폰이 나 어디 가서 어디 가갖고 뭐 다 나오잖아. 이게 통제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거든. 이게 되려고 그러면 CCTV가 있어야 되고 보안 관련된 부분이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CCTV가 일단 봐야 되니까 그리고 빅데이터 저장 있어야 되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5G 통신이 있어야 되고 나는 이쪽으로 이제 바이오나 반도체에서 이쪽으로 중심 이동이 되지 않을까. 그럼 이게 이제 중국 시장뿐 아니라 우리 시장 그리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약간 이런 부분이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보안으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지금 중국 관련해서 실크로드 되면서 도시 국가 위주로 그런 부분이 돼서 전체적인 주도주가 바이오나 5G, IT가 아니라 이런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거기는 5G나 시스템 반도체가 기본으로 깔려있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 주도주가 재편될 거다 하반기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5G랑 이런 거가 아니 그런 거를 포함한 그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정리 좀 해주세요. 그게 곧 하반기에 중국에서 어떤 업종이 잘 갈 건가? 그게 플랫폼인데 CCTV. 그러면 중국의 CCTV와 연결된 우리나라 CCTV. 그러면 그 종목과 그 다음에 CCTV와 블랙박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도로하고 철도하고 연결될 때 이게 통신 케이블이나 이게 다 같이 가거든. 네. 그것을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저 신장 위구르 저 유럽까지 뚫으려고 그러면 굴삭기나 이런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아. 그러면 그 중국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우리나라 건설이
파견, 그러니까 중동건설소에 같이 들어가야 갖고 우리가 중동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한 단계 올려놨잖아. 네. 이 현 정부가 파이프를 꽂아야 돼. 그래갖고 나는 다음 정부에서는 솔직하게 한중 해저 터널도 뚫고 욕 먹겠지만, 아니면 한정 케이블 해갖고 이게 데이터 빅데이터 그 시스템이거든. 여기에는 빅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필요하고 네. 이런 거의 연골고리가, 그러니까 이게 그린 뉴딜 사고야. SOC가 여기에 들어가. 근데 SOC라고 표현 안 하지. 그러면 SOC를 유도하기 위한 5G 하면 건설 기주국서하고 도로 놓고 그다음에 철도 깔 때 옆에 케이블 깔고 이게 다 건설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중국에서 약간 건설 이런 SOC 사업 이런 쪽이 더 하반기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연결된 것들. 거기도 우리 국내 증시는 조금 이따가 하고 지금 중국 시장만 조금 정리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지금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증권주 30%,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1대1로 관련된 거기도 1대1로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필요한 어떤 장비회사, 건설회사,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중국 그 중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그 관련된 기업들이 꽤 있어. 그런 것들을 찾아서 투자하자.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국내 증시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SOC 관련된 그 부분도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연결된 사업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선생님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가 데이터 3법 개정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보안적으로 우리가 더 관심을 두게 되는데 한국 정보인증이 먼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선생님 앞서서 말씀하셨던 보안 뭐 이런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뭐 많이 좀 하락을 했다 좀 올라오긴 했지만 앞으로도 더 상승을 할 거다 보고 들어가도 되는지. 이게 이제 나는 도시화야. 그게 스마트 도시화. 지금 이게 보면 데이터 이제 데이터 3법이 갖다 해서 내 개인 빅데이터에 그걸 이용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권한이 이제 공유냐 개인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잖아. 근데 이게 데이터 3법은 뭘 촉발시키냐면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에 통제된 국가 주도나 일부 독점에 의해서 했던 게 약간 이제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더 민영하거나 자유롭게 확장의 영역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데이터 3법 그다음에 또 나는 첨생법 이제 8월 28일부터 첨생법이 이제 시행이 돼. 이건 하나 바이오 같고 이거는 데이터니까 빅데이터 같아. 나 이거 같은 거야. 같은 거예요? 이게 미래 플랫폼의 그린 뉴딜의 도시화야. 계속 이러고 계시죠. 도시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전에 말씀하셨던 스마트 시티 뭐 그거에 정보 보안 들어가면서 첨생법으로 해가지고 줄기세포 이렇게 막고 뭐 이렇게 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SK D&D 설명할 때 그걸 설명했어. 뭐 집도 날아다니거나 이동도 하고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칩해서 연결돼서 뭐 간단히 얘기해서 비대면의 원격 진료에 영리병원의 호텔 이러려고 그러면 가장 뭔가 법이 체제가 갖춰야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구성돼야 돼. 그래서 요새 보면 우리나라도 의학 그 뭐 한의대 해갖고 뭐 해서 의학 정원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니까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있잖아. 이게 왜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해? 자기들의 이권이 침해되니까. 우리나라는 의사분들이 이제 옛날에 약사법 개정안 할 때도 장난 아니었죠. 그리고 로얄 패밀리야. 어떤 면에서는 소득층에서는 근데 중국은 3D 근로자야. 의사가? 그러니까 월급 베이스나 그 수급 베이스를 보면 많아. 그러면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왜요? 근데 중국은 공부 잘해야 의사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 거기도 비슷하지만 여긴 인적 구성에 그래서 얘네들은 원격 진료나 질은 나빠. 수준도 나빠. 그러나 24시간 우리 앱 딱 뜨면
내가 수시로 어떤 의사를 선택해서 새벽 1시에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사주 봤는데 그런 식으로 봐요. 어, 전화 사주. 내가 선택해가지고 24시간 아무 때나 원할 때 그런 식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의사도 그래. 그러려고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인적 자원이 근데 필수잖아. 우리나라 의사들은 고연봉에 24시간 그렇게 막 어플로 하면은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닭 위해서는 사람 쪽수가 늘어야 돼. 아, 그래서 인원을 어. 늘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간 다음에 영리병원이 가능한 거야. 지금 이제 단계별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드네요. 지금 그러니까 데이터 3법, 천생법 이게 합쳐지면 스마트 도시 영리화 그래서 이게 체계가 다 갖추는데 몇 년? 10년. 10년? 그러면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이 3,000원에서 5,000원 하던 게 30만 원 가듯이 우리 차바이오텍, CMG 제약, 그다음에 한국정보통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그 어떤 면에서 3,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있는 주식들이야. 이런 것들에서 10만 원, 30만 원 세상이 된다는 얘기지. 네. 자, 그럼 선생님, 우리가 이제 데이터 3법도 얘기하고 첨삭법도 얘기했는데 국내 시장에서 앞으로 뭐 횡보할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그거 갖고 계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우리 방송을 듣고 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리 다 파셨을 거야. 거기에다가 귀중한 자산 넣고 괜히 그 파생 시장에 롱숏에 이용당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이에 우리가 방송 듣고 녹십자 엄청 수익률 장난 아니었죠. 그 다음에 또 SK 우리 바이오시스 부부의 세계 봐갖고 SK 케미칼 한 달 만에 따블 갔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못해. 시가총액이나. 근데 수익률은 수익률 엄청났죠. 나는 그런 현상이 또 지배될 것 같아. 근데 선생님, SK 하이닉스가 지난 7월 동안 개인 매수 상위에 올랐대요. 7월 한 달 동안만 8,289억 원을 샀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우리 방송 안 본 거야. 다 볼 수는 없지. 좀 보세요. 내가 7자 본다 그랬어. 아, 근데 선생님 설마 진짜 보겠어요? 근데 지금 8만 이제 1,000원만 빠지면 7자 봐. 근데 3분기 실적 일단 부정적이긴 한데 주가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버티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아니야. 나는 K자의 밑에 하단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야. 이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런 시각이 아니라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가 원당 강세로 1,150원을 깨고 내려가는 시장이 돼야 돼. 그래서 채권 쪽에서 우리나라 주식으로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되면서 이장이 형성되면 그러면 1, 2등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게 돼 있어. 시장 자체가 무너지면 그땐 대형주로 올려서 주가를 방어해야 되니까. 아니 그리고 채권에서 주식으로 오는 시장이니까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오히려 채권을 더 사. 외국인들이. 그리고 삼성전자 사.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팔아. 그리고 내가 최태원 회장일 때도 SK는 냅두고 SK그룹은 신규 상장시켜서 SK 바이오 팜테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팜테코. 우리는 SK 아이테크놀로지 하기를 바랬는데 최태원 회장님이 우리 방송 안 보는 거, 보고 바꿨을 수도 있어. 나 SK 아이테크놀로지 하려고 그랬는데, 뭐야, 이슈에서 하네. 팜테코로 바꿔. 이랬을 수도 있어. 너무 간다 야. 회장님 혹시 보고 계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SK 아이테크의 대주가 SK 이노베이션이지. 그런데 오히려 최근에는 LG화학 대비해서는 이게 더 에너지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SK 팜테코는 네. 대주주가 SK야. 근데 팜테코의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위탁 생산. CM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SK 바이오 팜하고 바이오팜 상장시킨다는 게 이제 복제든 뭐든 공장 찍어갖고 우리가 이제 나이키 같은 것도 이제 그 OEM 방식으로 하듯이 이제는 제약 바이오도 이러한 CMO를 갖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SK 팜테코가 상장이 되면 SK 바이오팜이 조금 더 시너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네요. 바이오팜뿐만 아니라 SK 그룹의 바이오 시스템이 체계화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 지금 보면 녹십자 그룹이든 차바이오텍이든 다 CMO 키우려고 셀트리온 몇 개 없어. CMG 대요. 그러니까 이런 CMO 관련된 기업들로 바이오는 제약으로 특화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이제 대형주도 짚어봤고 앞으로 바이오주에서 CMO 사업의 중요성까지 들어봤어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반기 주도할 만한 섹터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이게 이제 바이오 제약은 계속 갈 것 같은데 금년은 여기서 매출단이 있거나 CMO 있거나 이제 전번에 얘기한 재생의학 첨셈법이면 차바이오텍 주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나오잖아. 그런 종목들로 중심 이동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지금 우리가 SK 바이오팜이가 IP와 연골고리 종목에 집중.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선거 인맥. 인맥. 그럼 정치 관련주 막 질러야 이제. 벌써 이재명 이 성남시장 에너지가 제일 세니까 동신건설, 에이텍T에 몇천 원짜리들이 지금 이렇게 갔잖아. 오늘 디조도 올랐어요. 디조도 있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들. 그 지금 오늘 검사장 그 인사가 있었거든. 서원 시리즈, 그러니까 서원 그룹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해.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딱 뒤져보면 윤석열 관련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벌써 인맥 관련주 나오는 거야. 이게 인맥으로 보지 말고 정책 SOC 이 사람이 됐을 때 미래의 정책은 어떻게 갈까? 그게 이제 도시재생, 지하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색깔이 나올 거 아니야. 심지어는 북방주도 이제 서서히 움직이려고 그래. 비료주도 갖고. 그러니까 이러한 인맥과 정책 관련주. 요게 네. 또 하나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원자재 쪽에 네. 농업. 그러니까 옥수수, 구리, 뭐 이런 거 연골고리, 대두 이런 거 관련된 종목들 연골고리. 그리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을 건드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 오늘 타이트하게 이야기를 다 전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선생님이 마지막에 정리를 잘해주셔가지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자, 3부까지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혹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또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선생님의 전략이나 좀 어떻게 투자하는지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다인경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더 힘을 얻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선생님 구독, 좋아요 오늘 안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안녕.